자, 신장식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2차 내란 정말 그렇죠? 그렇습니다. 딱 2차 내란입니다. 예. 2차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헌법기관의 권능을 부서뜨려 그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국회의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1차 내란이 예. 총칼을 들고. 근데 저 두 사람의 두한 씨의 담화는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예. 근데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이거는 대통령, 국회 모든 헌법기관의 권능을 또 한 번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내란입니다. 2차 그게 쿠데타예요. 법으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권능을 제한하게 하는 것은 국헌 문란에 해당되고 그럼요. 국헌 문란을 시키면 내란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바로 지금 내란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2차 내란, 2차 친위 쿠데타, 궁정 예. 쿠데타입니다. 근데 어떠세요? 저는 추경호 의자도 내란에 깊숙이 관여돼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추경호 대통령이 먼저 추경호에게 전화했다는 거는 이미 드러난 사실이잖아요. 근데 뭐 그 만나가지고 개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화 못 해줘서 미안해. 예. 뭐 하여튼 간에 전화했다는 게 드러나 있고, 그리고 그때 그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방해를 했어요. 예. 의원들이 국회로 가는 것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당사로 모여라, 국회로 모여라. 어디로 가라, 왔다 예. 갔다 이렇게 하게 됐던 거죠. 그다음에 전 의장님이 추경호 원내대표랑 의장석에서 전화를 하시는 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의장석에서 통화하면서 화를 벌컥 내시면서 그 뭐 시간이 더 필요하다거나 또는 국회에 못 들어가고 있다가 경찰에 막아서 그러면은 여기 와 있는 190명의 의원들은 어떻게 들어간 거냐. 당장 들어와라. 그때 국회의장이 뭐 통화를 하길래 아니 아무리 뭐 급해도 그렇지 국회의장석에서 통화를 하나 그랬더니 그때 추경호였군요. 그때 추경호 의원인지 아니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을 누군가 전해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전화통화하다가 화를 벌컥 내셨죠. 말이 되느냐. 여기 그럼 190명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왔냐. 다 들어올 수 있는데 뭐가 막혀서 시간이 걸려서 이런 얘기들은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2월 7일 날 지난 토요일 탄핵 표결을 할 때 불성립을 시켰잖아요. 예. 그때 원내대표가 누굽니까? 추경호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원내 의정 활동을 전부 다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죠. 처음에 비공개 의총, 비상의총을 한다고 하면서 탄핵 표결 때 김건희는 지켜놓고 김건희 특검법은 재의결 막아놓고 198대 102로 그래놓고 나갔어요. 비상의총을 한다고. 그런데요. 말이 바뀝니다. 네. 의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국회가 회의를 하는 본회의가 회의 중에 의총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없죠. 의총을 위해서라도 양당 원내대표들이 의장님한테 말씀을 하고 자, 요 안건은 긴급한 의총이 필요하니 잠시 정해해 주십시오. 예. 하고 요청을 해서 의장님께서 자, 정해하겠습니다. 의총을 위해서 양당 의총을 위해서 정해하겠습니다. 예. 라고 하면 정해하는 거예요. 예. 정해하고 의총하는 겁니다. 근데 의총을 한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국회법상의 투표 방해 행위다 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의총이 아니라 그냥 모여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아니 그냥 모여 있다니 지금 월드컵 공동 시청하세요? 왜 그냥 모여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보좌진들이 쫙 서 있습니다. 쫙 서서 나가는 사람 붙잡고 있었겠죠. 그리고 의총 중에도 그 중간에 그 모여 있는 거 이전에도 한 10명의 의원들이 들어가서 표결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막 박수를 받았지만 들어와서 표결을 했지만 본인이 반대표 던졌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는데 그런데 그런 10명이 들어가서 표결하자고 하는데 그 10명을 못 믿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근데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참 보면서 아이고 참 젊은 친구더라고요. 80년생인가? 예, 맞습니다. 아직 뭐 이렇게 좀 생각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줄 법해요. 일단은 들어와서 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찬성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했으니까. 예. 예. 근데 어떻습니까? 그날
한동훈이 아침에 자기 체포해서 뭐 과전에 감금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듣고 뚜껑 열려가지고 네. 당장에 직무 정지시켜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직무집행 정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탄핵인데 탄핵이란 말을 안 하니까 이재명 대표도 워낙 그동안 겪어보니까 저 자식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내가 뭔데 이랬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네. 근데 조국 대표는 당장 탄핵합시다 그랬거든요. 네, 당일날. 한동훈이 뚜껑 열렸을 때 이재명 대표랑 조국 대표랑 한동훈 만나가지고 야 오늘 하자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한동훈이 만남을 계속 거부했어요. 아하. 만남을 거부했고요. 저는 그날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야 되고 또는 한편으로 보자면 이건 뭐 좀 지나간 얘기이긴 예. 합니다만은 결정적이었던 게 한동훈이 한번 만나러 윤석열 만나러 갔다 오고 1시인가요? 그때쯤 한번 만나러 갔다 오고 그리고 저녁 무렵에 그 박정하 비서실장이랑 당대표 예. 한동훈 비서실장과 추경호 그다음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만났다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결정적으로 최종 딜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딜이었을까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한동훈이 저는 뭐 약간 과장이 있다고 생각. 그 양반 화법이 원래 그러니까 야 이제 내가 반띵 해줄게. 예? 아니면은 야 네가 하여튼간에 해봐. 어쨌든 야 너 지금 저의 추정입니다. 예. 야 지금 대선하면 이재명한테 져. 최소한 이재명 2심 조국 최종 대법원 12월 12일 선고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법 선고까지 공직선거법 요때까지 해서 이재명하고 조국을 날리고 선거를 해야 네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야 탄핵을 막아줘야 된다. 예. 대신 그동안에 네가 좀 운영을 해 전국을 국정을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오갔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정도면 헷가닥했겠네요. 예. 예. 그런 정도가 아니면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어제죠. 어제 예. 아침에 내왔던 그 두한 씨의 위헌적 담화 내용도 딱 그 내용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때 눈이 또 다시 돌아간 거죠. 자기 근데 살 길만 찾으니까. 한덕수는 그거 뭡니까? 제일 한심해요. 지금 국무총리면은 일단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은 직무정지 권한대행이요. 되면은 권한대행이 될 놈이 그저 당사로 부른다고 거기 가가지고 옆에 이렇게 차례자사로 부동자사로 서 있습니까? 저는 제일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덕수 탄핵해야 됩니다. 탄핵해야지요. 네, 탄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덕수까지 탄핵을 하면 야당이 예. 대통령 탄핵하고 한덕수 탄핵하고 또 지금 뭐 이상민은 탄핵한다니까 그만뒀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는 무조건 탄핵이 됩니다. 민주당도 의총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이 의총에서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는 좀 신중론과 탄핵 추진론이 좀 엇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예. 판단을 해보자. 일단 결정을 안 하셨는데 야당이 너무 그 나라 전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 아니냐. 윤석열 탄핵시켜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권한대행 할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는 최초에 대통령이 나 계엄할 거야 라고 했더니 반대한 게 아니라 국무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나와 있어요. 방법을 가르쳐 준 거군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즉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완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조언을 한 사람이에요. 한덕수보다 윤석열이 법을 더 아는 놈 아닙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어쨌든 국무회의를 거쳐야 됩니다라고 조언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내란의 공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위헌위법한 두한 씨의 담화에도 옆자리에 뻑하니 서 있다가 거기에 동의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위헌적인 상태를 처음에 자 국무회의 하셔야 됩니다라고 문을 열어줬고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줬어요. 이 사람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금 보기에는 지금 한동훈이 최대한의 수로 자기가 위시풀 하는 건 뭐냐면 윤석열을 구속시키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 자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직무는 정지됩니다. 예. 예. 거리 또는 사고일 때 직무가 정지된다고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구속되면 사고가 됩니다. 그렇죠. 사고. 예. 사고가 되면 직무가 정지돼요. 예. 근데 이 직무 정지가 언제까지 가느냐? 결정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게 언제까지 가느냐? 탄핵 결정을 받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아니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예요. 그러면
지금 이번 주건 다음 주건 막 검찰에서 사실은 수사 권한도 없는 애들이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살겠다고. 만약 구속이 됐다. 그래서 직무정지가 됐다. 그럼 한동훈은 자 직무정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이 직무정지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통령직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대통령직에는. 그러면서 이재명 조국을 사법 살인할 수 있는 시간을 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탄핵을 해가지고 직무집행 정지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판결 인용하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이제 60일 이내에 네.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고로 해가지고 그거를 직무 수행을 대신하게 해가지고 시간을 끄는 것이 더 시간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계산인가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탄핵에 반대하면서 또 그 자기 이걸 묶어놔야 되잖아요. 자, 탄핵보다는 자, 그러면 임기단축 개헌을 하자라든지 예. 하면서 개헌을 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임기단축 개헌도 탄핵보다 더 빨리 그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방법이지만 그거는 방법이지만. 내란 일으키기 전 얘기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임기단축 개헌 얘기를 하면 이제 국회 안에서 이게 맞니 틀리니 정쟁이니 많이 하면서 국회 안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개헌특위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 하면서 저는 이건 오늘 상황에서의 추정입니다. 한동훈 머릿속에 그게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검찰이 조금 아까 군 검찰이랑 같이 압수수색 막 들어가고 있거든요. 김용현부터 해서 뭐 등등등 압수수색 하는데 전 여기서도 참 웃긴다라고 생각하는 게 군 검찰이 왜 검찰이랑 같이 합수본을 꾸립니까?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요. 검찰은 직권남용죄 수사 권한이 있고요. 법상 직권남용죄 수사를 하다가 관련 사건, 직접 관련 사건이 나오면 추가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내란죄가 너무 명백하잖아요. 예. 그러면 직권남용죄만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직권남용죄 수사하다가 내란죄가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내란죄예요. 그러면 국수본이 수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국수본, 공수처, 검찰 막 다 달라붙어 있잖아요. 네. 어떻게 정리하는 게 지금 어떻게 가장 정리해야 되느냐? 국수본과 공수처가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수처는 기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수본은 기소 권한이 없잖아요. 수사만 할 수 있지. 그럼 검찰은 아웃시켜야 되군요. 검찰은 자격이 없습니다. 예. 검찰 독재 정권의 부역자들 내지는 주역들이 이제 와서 자기 그 내란 수괴에 목을 따서 저희들이 이거 했어요라고 국민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건데요. 목을 딸지도 불분명하고요.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 수사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검찰 손 떼어라. 그걸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얘기해야죠. 뭐 얘기를 해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검찰 믿을 수 없고 이 수사를 오히려 축소시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가 세자 행세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얘기하면 들을까요? 한동훈은 검찰이 수사하기를 바라겠죠. 한동훈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한동훈은 검찰이 자기 수하에 있는 또는 자기와 이야기가 통할 만한 검찰 내부에서 윤의 입장과 본인의 입장을 가지고 적절한 수준에서 수사를 하기를 바랄 거예요. 예. 그리고 검찰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단 윤석열을 구속시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이번 주 중에 이번 주 중에 구속을 시켜서 탄핵 표결을 막고 자 구속됐으니까 직무정지 됐잖아. 이번에도 탄핵 표결 우리 똑같은 방식으로 국힘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막고 그다음에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서 가자라고 하는 계산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오늘까지의 추정입니다. 또 다른 사실관계가 나오면 뭐 다른 추정은 뭐 변화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의원님 그것은 한동훈 머릿속에 들어있는 계산일 수 있으나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구속을 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됐는데 아무리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하더라도 한동훈 생각대로 탄핵 표결에 참석하지 않을까? 그렇게 될까요? 저는 머릿속에 뭐 누구나 계획은 있죠. 처맞기 전까지는. 타이슨이 한 얘기죠. 타이슨이 했잖아요. 누구나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저는 이것도 그냥 탁상 위에서 머릿속 뇌피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계획은 있죠. 국민들에게 처맞을 겁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지난주에도 되게 주목한 건 뭐냐면 대구에서 2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잘해야 50명, 100명, 대구에 계신 분들이 그래요. 그렇죠. 이런 류의 집회를 하면, 윤석열을 비판하는 집회를 하면 50명, 100명 모이고 주변에서 욕하는 사람들, 지나가면서 보란듯이 욕하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었고 2만에서 2만 5천 정도 대구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저희들은 설득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너무 괴롭습니다. 사실 설득하기가. 왜냐하면 총구의 앞에 섰던 사람이고요. 저희들은. 그들은 총구 뒤에 섰습니다. 12월 7일 날로 총구 뒤에 섰어요. 총구 앞에 선 사람과 총구 뒤에 선 사람이 같은 회의장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인간적으로 괴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오늘 정무위를 제가 하고 왔는데 예, 국힘 의원들 다 안 나오고 윤한홍 정무위원장하고 강민국 간사만 왔는데 강민국 간사는 저랑 나이도 동갑이고 회의 끝나고 나면 목소리 높여서 싸우기도 하지만 술자리에서는 야 그건 그렇고 저건 저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였는데 얼굴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도저히. 총구 뒤에 있는 사람과 총구 앞에 있는 사람. 그 설득을 하는 데는 총구 뒤와 총구 앞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누가 설득할 수 있느냐? 저는 지구당 당사로 우리 시민들이 이미 가고 있어요. 가서 탄핵 표결 찬성해라. 안 그러면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도 형님 너무 괴롭고 너무 공격 많이 받습니다. 라고 윤상현 의원한테 얘기했다고 윤상현 의원 스스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침에 그 얘기를 속보로 듣고 네. 김재섭이가 저렇게 통화해놓고 깠나 보다 했더니 윤상현 지 입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네,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해요. 자랑스럽게. 배승희 유튜브인가? 거기 배승희 씨 유튜브인가 나가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야, 1년 뒤면은 괜찮아. 저 의리 있다고 오히려. 근데 보세요. 저는 진짜 국힘 쪽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지금 뭐 윤상현은 의리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다. 김건희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두 가지 말씀 드리고 싶어요. 트라우마요? 지금 호남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말에 어떤 상태, 어떤 심리적 상태,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지 생각해 보셨나 싶어요. 저는 지금도 헬기 소리 들으면은 식은땀이 줄줄줄 흘러요. 그때 당시 5.18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헬기 소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디 감히 자기들이 트라우마를 얘기합니까? 자기들은 기껏해야 국회의원 되고 안 되고의 문제지만 죽고 사는 문제를 겪은 사람들의 겪고 있는 이 지금 사실은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가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일상을 다 놓으면 더 공포스럽고 더 힘이 드니까 꾸역꾸역 일상을 가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깊은 곳에 있는 공포감과 위기감이 얼마나 깊습니까? 감히 그런 국민들 앞에서 본인들이 탄핵 트라우마를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와 윤석열도 차원이 다릅니다. 다르죠. 박근혜는 그 유명한 요새 밈 돌아다니잖아요. 야, 이 XX야. 나도 생각만 했어. 미친 새끼야. 예. 근데 이거는 전두환이나 박정희와 비견되는 일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그거를 비교를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랑 비교를 합니까? 박근혜도 그렇고 전두환도 그렇고 그런 거 막 돌아다니잖아요. 전두환도 창밖에 내다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정말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네. 박근혜 때는 그리고 지금 박근혜가 이렇게 나와 있어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 봐주는 것은 이제 그대로 뭐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도 있지만 박근혜는 최순실한테 의해서 조종당했다. 그런 게 이런 느낌이 좀 국민한테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윤석열이 지가 국민을 총을 겨누고 획책했던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그리고 계엄 해제가 본질적으로 다르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를 했어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할 때 의원들이 전부 다 야, 잡혀가겠구나. 또는 여기서 발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감을 느꼈지만 그렇죠. 야, 뭐 잡혀갈 때 잡혀가더라도 총을 맞을 때 맞더라도 이거 해제 의결은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게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해제 의결은 하고 여기서 잡혀가더라도 잡혀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해제 의결이 났단 말이죠. 근데
그 1시부터 4시 몇 분까지 해제합니다라고 국민 담화할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라는 수습책을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 하지 않고 그 계엄사 벙커 들어가가지고 계엄사령부 벙커 들어가갖고 야, 군 병력 더 투입해. 이런 얘기 했다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미친놈이죠. 미친놈이죠. 그래서 저는 비록 지난 토요일에 윤석열 탄핵이 부결이 됐지만 이제 불성립인데. 네, 투표 불성립입니다. 예, 불성립인데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국민의 힘의 그 실체를 이제 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놈들까지 차제에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일주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20대 여성 청년들이 사실 집회 때 정말 많이 왔고 촛불 집회가 아니더라고요. 야광봉, 응원봉 집회더라고요. 예. 저도 그날 국회 상황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집회 현장에 한 8시 반경에 나갔었습니다. 예. 나가서 발언을 하면서 그 국회 내부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같았어요. 너무 아름답고 예. 눈물이 울컥 나는 이런 장면들인데요. 등을 보인 건 예. 그 여성 청년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패배해? 등 보인 건 국민의힘인데 도망간 건 국민의힘인데 예. 저는 그 처음에 계엄 해제되고 나서 야, 관을 매들고 윤석열이 관을 매들고 우리 앞에까지 왔으니 관 뚜껑에 못을 박는 건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관을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같이 메고 들어왔어요. 예. 관 뚜껑에 못을 쳐드려야죠. 그런데 그날 그 투표 불성립에 대해서 이제 신양식 의원님도 법률가신데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의결 정족수가 안 되니까 불성립이 됐지만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 투표라는 행위를 했는데 이것은 결과를 밝혀야 그 투표권에 대한 존중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제시한 법률가도 계셨어요. 뭐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뭐 또 나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현행법은 가결 정족수가 3분의 2인데 예. 투표가 3분의 2가 안 되니까 아예 그냥 개함을 안 하는 거거든요. 법률은 아닌 거 아닙니까? 국회 규칙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의결 정족수에 못 미치기 때문에 명패를 확인했을 때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거는 개표를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개표를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개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투표 행위가 단순히 어떤 찬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행위라고만 볼 수 있느냐. 국회의원의 한 표 행사가 얼마나 소중한 헌법기관으로서의 권한 행사입니까?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른다? 이건 오히려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알 수 있는 헌법적 이익이 더 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 대체로 또 이제 이게 이제 무기명 투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무기명 투표가 소위 소신표를 보장하는 측면도 있고 예. 한편으로는 또 무기명 투표가 정책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무엇을 우선할까는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이제 민주당이 추경호 원내대표 의원직 제명안 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 한창민 의원도 이미 냈고 거긴 찬성 입장. 한창민 의원이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먼저 국회에다가 윤리위원회 제명안을 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수사 대상이죠. 수사 대상이죠. 수사 대상입니다. 예. 근데 수사 대상인데 사실 이제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거든요. 재적 의원 3분의 2 이거 재적이 많으니까 재적 의원 수를 줄이려면 이런 놈들 자꾸 제명을 시키면 좋다. 모수가 줄어드니까. 근데 사실 의원직 제명도 3분의 2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똑같아요. 어렵지요. 네, 똑같아요. 그런데 추경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혹시 의원직 제명안 하면 찬성할 국회의원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똑같을 것 같아요. 탄핵, 추경호, 뭐 저기까지. 그놈들이 그놈들이니까. 예.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서로 근데 이제 당장 한동훈 두한 씨 담화 이후에 뭐
고장난 시계라서 가끔 하루에 2번씩 맞는 홍준표. 그다음에 그 친윤계 쪽에서도 야, 당이랑 윤상현 의원도 당장 야, 당이랑 상의하랬지. 당에다가 이름했지 대통령의 말만으로도 그건 이름할 수도 없는 거지만 홍준표야 무조건 한동훈 못되게 하려고 못되게 지금. 하려고 하는 아이고, 거죠. 윤상현 그자도- 의원도 예. 당에 이름했지 한동훈한테 이름한 게 아닌데 저 무슨 짓거리 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부터 싸워라죠. 싸워라.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 토요일, 지금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토요일, 일요일 국회 앞에 계속 시민들이 모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여론이 비등한데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번 토요일은 뭔가 좀 변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국민들이 실감이 점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707 예. 부대 그 여단장도 그 대령님도 김현태 대령인가요? 예. 이분도 정말 특임단장. 눈물의 기자 예. 특임단장도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사실관계가 입체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국회는 내일 예산안 처리할 거고요. 예. 합감 예산 그대로 처리할 겁니다. 그다음에 11일 날 긴급 현안 질의 수요일 날 본회의를 열 겁니다. 11일 날 임시회를 원래 정기회가 10일 날 끝나거든요. 근데 바로 11일 날 임시회 소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무위원들 전원을 참석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긴급 현안 질의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물을 겁니다. 국무위원을 한 명 한 명씩 불러서 윤석열은 내란 수계입니까 아닙니까? 물을 예. 겁니다. 더 저는 길게 물을 필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장관들, 국무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윤석열 편인가 국민의 편인가를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내각은 붕괴할 겁니다. 국회에 와서 내란 수계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예. 박성재 같은 사람은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네요. 내란 수계가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쭉 화면을 쭉 보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인상들이 달라지는가. 박성재도 그렇고 김용현도 그렇고 그전 사진하고 요즘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도끼가 올라가지고요. 예. 딱 무슨 뭐 동네 조폭 양아치 미쳐 있어요. 미쳐 있어요. 예. 어제도 엊그제도 박성재 그 토요일 날 왔을 때 저랑 진짜 충돌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박성재가 와서 김건희 특검법은 뭐 위헌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내란 공범입니다. 박성재는. 예. 그 12월 4일 날 삼청동 안가에 가서 이상민, 박성재, 이완규 법제처장 친윤 아주 핵심 친윤 셋이 앉아가지고 뭐 저녁 송년 모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전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안가에서 대통령은 안 봤다고 했어요. 그럼 그 안가에서 누구랑 만났을까요? 뭐 제가 들은 바에 따라서 제가 들은 바에는 한남동 관저에는 대통령이란다. 윤석열이 있고 피의자 윤석열이 있고 그 다음에 삼청동 안가에는 피해자 김건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전해 들었어요. 그럼 김건희랑 뭐 상의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자가 와서 그 얘기를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이거 위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란 공범이다라고 얘기를 제가 거기서 소리를 질렀더니 내란 공범 어디 감히 국회에 발을 디뎌 서면으로 대치하고 저 당장 국회 마이크 앞에서 내려오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본회의장에서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 얘기였어요. 내란 공범 어디 감히 국회 총뿌리를 거눴던 그 국회 내란 총 들고 내란하려고 했던 내란 공범 박성재가 어디 감히 국회에 발을 들이냐. 서면으로 이건 절차니까 서면으로 대치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려오다가 한창민 의원하고 저를 노려보는 겁니다. 아래 위로. 니네 지금 그렇게 소리 지르지만 그 조금 있으면 내가 니네 반드시 잡아넣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저는 느꼈어요. 그걸 어떻게 가만히 둡니까? 내란 공범이라고 소리를 지른 거죠. 그래서 내란 공범입니다. 지금 1차 탄핵안도 조국혁 식당이 맨 처음에 발의한 것 아닙니까? 지금 2차 탄핵안은 언제 지금 어제 저희들은 공개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도 아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저희들이 공개하면서 민주당과 야5당에 저희들 탄핵소추안을 전부 다 보냈습니다.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의견을 취합을 해서 지난번처럼 같이 공동 발의를 하면 됩니다. 근데 국회에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지난번에 탄핵안
이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가 예. 됐는데 예. 그러면 뭐 사유를 바꿔서 이렇게 사유를 올립니까? 추가했고요. 예. 추가했고 그다음에 회기가 한번 끊어진다는 게 있고요. 회기가 끊어져서 11일부터는 임시회입니다. 예. 새로운 회기에다가 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그다음에 안을 추가했죠. 명태균을 더 추가했고요. 아. 그다음에 내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냈을 때까지의 상황에다가 덧붙여서 추가적인 상황들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정당 대표들을 전부 다 잡아들여라라고 했던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게 그래서 해서 안건을 상정하라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지 관계가 않는 없습니다. 거군요. 혹시라도 그런 사태가 있을지 몰라서 예. 제가 김용민 그때 정책수석이랑 얘기를 하면서 조 대표님하고 같이 상의를 했던 게 혹시라도 부결될 수 있으니까 아하. 앞으로 그 탄핵소추안은 전부 다 끊어서 예. 하나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최초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할 때 이미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왔을 때를 이미 대비해 뒀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지금 윤석열의 이런 내란 행위로 그동안에 윤석열이 치밀하게 국민을 상대로 여러 가지를 준비해왔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터라서 네.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라든지 또는 판단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저는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법관들도요, 사람이고, 저는 오히려 법관이 나는 선입관과 편견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자기 객관화해서 메타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판결문 쓸 때 이 말이 틀렸을 수도 있어. 이런 결론은 내 선입관일 수도 있어. 라고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예. 지금 우리나라 법원 판사들은요, 대체로 자기가 세상을 모두 다 아는 현인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 가리키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메타인지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의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국민들의 정치적 분위기나 현재의 상황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대로 조국 대표에 대한 판결을 그대로, 물론 조국 대표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2월 12일 날 그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 아직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그 판결 선고일이 바뀌면 이 전산에 입력이 되거든요. 전산에 입력이 돼서 당사자들이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아직 입력되지 않았고 마지막 날까지 판단할 겁니다. 결정은 마지막 날에 합니다. 12월 12일 날 연기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그게 해석이 가능한 답변이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내란 쿠데타는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 때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아주 여러 가지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조국 혁신당으로도 지금 많은 정보나 제보가 들어오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쿠데타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들어오면 좀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지금 뭐 들어온 건 있습니까? 아유, 뭐 지금은 따로 네. 뭐 현재까지는 너무 정신이 없고요. 아무래도 제 일당에게 정보가 몰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겠지만 예. 또 저희들한테도 선명하게 뭐, 싸우고 있는 정당이니까. 예, 주신다면 예. 더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야 뭐 선명하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다 국회에서 비상 대기 중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지금 저 미친놈이 분명히 2차 계엄 하려고 했을 겁니다. 집요하거든요. 예. 치밀하진 못한데 집요합니다. 또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좀 지켜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미친놈이 그나마 좀 미련하고 네. 또 그동안 해온 짓 때문에 군인들도 다 이렇게 동조를 별로 안 하고 뭐 이래서 조금 지켜졌는데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소위 우리 선배님들의 우리 대한민국이 그 가져온 민주화의 전통, 이 레거시라고 얘기하는 전통, 그리고 지혜, 안 속잖아요. 어제 담화에 그때 6.29 때는 우리 속았거든요. 그렇죠. 안 속아요. 그런 거에. 그러니까 이 전통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뵐 때는 끌어내린 다음이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올 크리스마스 선물은 윤석열 없는 대한민국.
사실 저놈아 언제 탄핵하나 했더니 예. 오히려 더 빨리 왔어요. 이렇게 자기가 관장 메고 와주신 거죠. 예. 못지라는 건 저희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님 만나봤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